네, 반갑습니다. 텔레칩스 주주 여러분들. 1월 13일 오늘 텔레칩스 관련돼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텔레칩스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사실 상승폭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로봇주들이 특별한 재료만 붙으면 바로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 전 구간에서 텔레칩스 편안하게 모아 가신다면은 다른 로봇주들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CES 2026 가장 큰 화두였던 것은 역시나 피지컬 AI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AI라고 한다면은 그냥 챗봇, 챗 GPT 이런 것들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실생활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로봇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최근에 로보틱스는 당연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크게 이슈도 없었고 부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어렵다,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이런 완성차 업체들에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개발해 나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AI가 도입됨으로써 개발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자율주행 또 관련돼서 이슈가 붙을 수 있고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주가 흐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시도했으나 반납하고 지금 21선 구간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단기적인 흐름을 볼 게 아니라 긴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율주행 혹은 차량용 반도체 칩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38,000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주가가 현재는 15,000원 이하, 지금 반토막이 넘게 나 있는, 고점 대비 60%의 조정을 받은 그런 자리에 있다. 이것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24년도 말이죠. 이때 9,900원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이 가격을 현재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900원 혹은 만원대를 지금 지켜주면서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죽어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바닥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새롭게 매집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울기가 완만해졌습니다. 굉장히 평평해졌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상승 추세만 받아준다, 추세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배열로 쭉쭉쭉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전에는 말 그대로 실적 기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밀렸었던 주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단순히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자율주행이라는 것까지 더해져서 이제 성장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프리미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단순히 기대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국내 대표 완성차 업체 이 현대차에서도 로보택시 사업을 진출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뭔가 규제도 많고 특별하게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뒤처진 게 아닌가, 혹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준비를 해두고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의선은 계획이 다 있구나. 현대차 그룹 레벨 4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승부수를 띄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 자율주행 레벨 4에 해당하는 이 로보택시 상용화를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또 로보틱스 협력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주들에 대한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상용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로봇 그 다음 자율주행을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텔레칩스가 이제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력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차량용 반도체만 생산을 해왔고 집중을 해왔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SDB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칩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통해서 칩을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 칩을 이 현대에다가 공급을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자율주행, 상용화 혹은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한다면은 매출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벨 4에 해당하는 이 로보택시 상용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자, 일단은 뭐 레벨 4라고 한다면 운전자는 있습니다. 운전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운전자까지도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요 예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레벨 4는 어디에 해당하나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제 레벨 3부터 자율주행이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게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레벨 4부터는 작동 구간 내 불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알아서 제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컬 무인 택시 여기까지가 이제 레벨 4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레벨 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레벨 4에 머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가져가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이제는 이 테슬라가 이제 카메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요거랑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현대차의 자율주행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은 테슬라의 FSD와 같은 카메라 기반 E2E 방식을 적용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안정성과 AI 기술을 통한 더 고도화된 서비스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텔레칩스 아까도 이제 자동차 칩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이제 IVI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 있죠.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AI 가속기와 관련돼서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엔돌핀이라는 칩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이미러, 그 다음에 아다스 센서 모듈이 하나의 칩 내에 통합되어 있는 SoC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그런 칩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전에도 보시면은 이게 25년도 3월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차량용 AI 가속기를 공개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2X를 출시를 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인터페이스 뭐 데이터 전처리 AI 가속 기능을 하나의 칩셋에 통함한 혁신적인 AI 가속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카메라 기반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카메라가 보고 인식하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제 운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이 정말 상용화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텔레칩스의 자율주행 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 거의 국내 유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자적으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는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도 오르지만 칩을 가장 핵심이죠. 두뇌에 해당하는 이 칩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 텔레칩스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어디로 드리냐? 지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혹은 여기 아래 지금 QR코드 나와 있죠. 이쪽을 통해서 정보 공유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텔레칩스 혹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들 다 안내를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매매 시점 이런 것들도 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18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또 29만 원대 또다시 재진입해서 지금 뭐 8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HL만도 이런 거 강조를 좀 많이 드렸죠. 그래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다시 10%대 두 자릿대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시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3에서 5% 이런 단기 매매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현대오토에버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은 끌고 가서 크게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짧게밖에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런 것들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끔 얼마까지 보셔라, 팔지 말고 홀딩해라, 이런 부분들까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들 받아가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들어오신다고 해서 텔레칩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시장 실시간 정보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하단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텔레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단은 1차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 요 21선 지지 여부 먼저 체크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 지지를 뭐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14,000원 구간, 이 박스권 중간 가격대죠. 지금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깔려있는 가격대가 바로 14,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 1차 매수 시작해서 계속해서 모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상세하게 실시간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비중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다 같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